주식, 펀드 등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재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동산 경매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돈 버는 것은 똑같잖아.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을 위해 경매와 다른 재테크의 차이점과 왜 부동산 경매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는 내가 수익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경매로 나온 여러 물건 중에서 검색을 통해 수익이 날 만한 물건을 고른 뒤에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매가 1억, 전세 8천, 월세 1000에 50 이렇게 시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조사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건을 9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대출이 7천만 원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낙찰 후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갈까요? 낙찰가 9천에 대출 7천을 빼고 월세 보증금 1천을 제외하면 1천만 원의 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7천에 금리를 4% 적용하면 매달 23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월세 50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나면 매달 27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1년에 324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럼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은 1천만 원에 324만 원을 벌었으니 32.4%의 수익률이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월세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만약 전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역시 투자금은 1천만 원이 들고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투자금 대비 적지 않은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가격, 나의 투자금, 현재 시세 대비 시세 차익의 안전 마진 등을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는 이런 수익을 확보한 후에 낙찰받아 하나씩 세팅해 나가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시장이 좋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시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경매와 공매에서 기회가 옵니다. 요즘 부동산 경공매의 기회가 오고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소 물건 검색을 통해 눈에 띄지 않았던 우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경매로 나왔어? 이런 느낌이죠. 게다가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살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책정된 감정가와 유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럴 때 저렴하게 매수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타이밍에 팔기만 해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제시장 불황기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폭락, 가상화폐 곤두박질 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따도 이것을 맞추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개인이 예측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 주식이 갑자기 하락할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을 할지, 잘 나가던 기업의 CEO가 갑자기 스캔들에 휘말릴지 이런 것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주택은 직접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실수요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하더라도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에게까지는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일반 제품처럼 바로 뚝딱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미분양, 공급 물량, 적정 수요량 등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전에 미리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재테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테크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 가능할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컨트롤이 가능한 재테크입니다. 4. 망해도 땅은 남습니다. 주식, 펀드, 가상화폐 등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반면에 부동산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이나 땅은 남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당장 매도가 어렵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거비용을 레버리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토지값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수요가 충분합니다. 5. 규제를 해도 틈새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중간에 끼어서 일반인들에게 매매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로 잘 팔려야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권 회수를 빨리 하고 그 부동산에 딸린 미납 공과금 등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고 기업과 사람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의 구조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경매 매매를 위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일반 매매로 취득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됩니다. 6. 부동산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일반 매매로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사려는 집에 대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려 합니다. 중개사는 중개비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장점에 대해 들으면서 잘 되어 있는 인테리어만 보고 쉽게 구매를 결정했다면 나중에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요인들만 체크하여 일반 매매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면 사전조사를 꼼꼼하게 하게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집중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의 요인들이 아니라 단점까지 파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조사하고 체크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이해력과 실력이 자연스레 쌓여갑니다. 경매로 부동산과 접촉하려 하면 불친절한 부동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고 방문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경매 물건으로 한 사이클만 경험해봐도 실력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사고를 쳤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법에 대해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지인들의 부동산 문제를 미리 해결해 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8.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사, 법원 직원, 명도를 위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이해하는 시야를 더 넓혀갈 수 있습니다. 9. 투자금이 늘어나고 수익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금액적으로 사이즈가 큰 물건도 낙찰받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의 크기도 당연히 커집니다. 5천만 원의 물건을 낙찰받아 20%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1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5억의 물건을 낙찰받아 같은 비율의 시세 차익은 1억이 됩니다.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낙찰받을수록 매매로 살 수 있는 가격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는 수익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이 늘어나면 더 큰 수익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다른 재테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장점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다른 재테크와 달리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